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스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 비치는 박스 안 움직임과 득점 결정력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다. 데디치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오버래핑과 크로스 전개 모두에 능한 자원이다. 기고비치는 수비와 공격 사이 공간을 넓게 커버하며 슈니치와 함께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에서부터 공격까지 직접 전개를 이끌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스니아는 특히 중앙에서 볼을 탈취한 후 곧바로 데미로비치를 향한 직선 전개를 시도하며 이선 침투에 가담한 미드필더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만드는 구조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 산마리노 포메이션은 4-5-1이며 난리는 수비 시 압박보다는 공간 막기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홀드업 중심 자원이다. 베라르디는 측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역습 전환 시 속도와 전개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잔노니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위치 선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전술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산마리노는 수비 시 페널티 박스 앞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으며 상대가 중앙에서 빠르게 볼을 투입할 경우 수비 정렬 이전에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원 압박이 약해 박스투박스 형태로 움직이는 상대 미드필더에 공간을 쉽게 허용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보스니아는 기고비치와 슈니치를 중심으로 한 박스투박스 전개 패턴을 통해 공격수 데미로비치와 이선 미드필더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마리노는 중원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보스니아의 직선적인 전개와 박스 근처 조기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흐름 전반에서 보스니아의 주도권 장악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보스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트비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구트코프스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다. 사발리엑스는 풀백 자원임에도 인버티드 형태로 안으로 좁혀들며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며 볼점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카우니엑스는 이선에서 전진성과 연계에 특화된 자원으로 좁혀든 풀백과 함께 중원 전개의 핵심축을 맡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 밀집도를 높이며 파이널 서드 진입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술을 택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쿤드 자데 나리마는 측면에서의 속도는 있으나 크로스 완성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알리에프 카얄은 중원에서의 수비적 기여는 높지만 전진성과 탈압박 상황에서는 기복이 존재한다. 엠넬리 마이르는 결정력과 볼 간수 능력은 준수하나 연계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단순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전술의 완성도는 떨어지며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자주 허용하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라트비아는 측면 풀백 자원들을 안쪽으로 좁혀들게 하여 중원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인버티드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볼 점유율을 높이고 세컨드 볼 회수 확률을 높이며 전방으로의 안정적인 빌드업 전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중원에서의 압박 완성도나 대인 수비 집중도가 떨어져 좁혀든 라트비아의 풀백들과 중미진에게 지속적으로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 싸움에서 흐름이 결정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구조적인 중원 밀도 우위에 기반한 라트비아의 전술이 보다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트비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몰타 포메이션은 3-5-2이며 테마는 수비 전환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뛰어난 자원이다. 카멘줄리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배급과 커버링을 병행하지만 공격 가담은 제한적이다. 추아레프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을 지키는 플레이는 가능하나 마무리 결정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격 작업은 단조롭고 크로스 의존도가 높은 탓에 패턴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이다. 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실점을 억제하는 방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 포메이션은 3-3-3이며 쿠치스는 제공권 장악에 강점을 보이나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돌즈니코프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페널티 박스 진입 이후 플레이는 미흡하다. 기네이티스는 중원에서 압박 견제에는 충실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에서는 한계가 드러난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좌우로 넓기 때문에 수비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득점 기대치가 낮은 가운데 역습 전개도 제한되어 있어 주도권을 주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확실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몰타는 최근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공격 전개 자체는 빠르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득점력에서 극도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전술 다양성과 위협적인 공격 전환이 모두 부재한 경기인 만큼 득점 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도라. 포메이션은 5-4-1이며 베르토로사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후방 빌드업 연결 역할을 맡고 있다. 마르크 푸졸은 수비형 윙으로 기용되며 수비 가담 위주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파오 바보트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적인 롤을 전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우고 좌우 측면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환 속도와 개인 역량 모두 떨어지는 편이며 라인 간격 유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잉글랜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솔랑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 뛰어난 공격 자원이다. 보에는 우측에서 크로스 타이밍과 커트인 움직임이 날카롭고, 필포드는 중앙에서 탈압박과 전개 모두에서 위협적인 전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매치에서는 주전 자원 대신 백업 위주의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볼 점유율을 압도하면서 측면 중심의 공격 루트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전 없이도 안정적인 빌드업과 공간 활용 능력으로 일방적인 공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이다. 토킹 코멘트. 안도라는 다섯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수비 블록을 두껍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만 공간 커버와 압박 속도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느리고 한 번 공간을 허용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잉글랜드는 백업 자원 중심으로 나설 예정이지만 조직력과 전개 능력 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다. 볼 점유율, 박스 침투 빈도, 득점 전개 속도 모두에서 잉글랜드가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안도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린드스트롬은 역습 전개 시 빠른 볼 운반과 침투가 뛰어난 전환형 윙어다. 에릭센은 빌드업 조율과 라스트 패스 능력에서 전술적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BLS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안정적인 피니셔다. 덴마크는 좌우 측면에서 벌리는 전개를 통해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윙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특히 에릭센의 킬 패스 타이밍과 측면 빈 공간 침투가 조화를 이루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이다. 북아일랜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대변인은 전방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마무리에서의 정확도는 부족하다. 돌리는 수비에서의 강한 압박은 가능하지만 위치 이탈이 잦고 맥콤빌은 빌드업 참여는 활발하나 역습 전환 시 커버 능력이 떨어진다. 양쪽 윙백 찰스와 맥네어는 공격 가담 능력은 뛰어나나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쉽게 노출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공을 빼앗긴 직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고 하프스페이스 주변 커버가 불안정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허용한다. 토킹 코멘트.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좌우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침투와 패스 조합을 통한 전진 전개가 매끄럽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윙백 전술 구조를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디테일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 침투가 주요 득점 루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아일랜드는 전방 압박과 빌드업 시에는 적극적이지만 볼 소유권을 잃은 직후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조직력 붕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덴마크가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공간 침투를 시도할 수 있는 안정된 전술 구조를 가능케 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덴마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움가르트너는 오스트리아의 최전방 속도전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다. 그레고리치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세컨드 찬스 생산에 유리하다. 슈미트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며 템포 조절과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는 중원 압박 이후 빠른 전개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이 중심축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수비 뒷공간 침투에 능한 바움가르트너의 타이밍 침투가 공격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루마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라구스는 파이널 서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나 마무리 정확도에 기복이 있다. 타나세는 중거리 슈팅과 이선 침투에 장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다. 스탄치우는 중원에서 볼 전개와 전방 압박을 주도하지만 빌드업 안정성은 다소 떨어진다. 루마니아는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며 공격적으로 전개하려는 흐름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종 수비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는 전술로 인해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토킹 코멘트. 루마니아는 전방 압박 중심의 하이라인 운영으로 인해 뒷공간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며 상대에게 카운터 어택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발 빠른 공격수를 다수 보유한 오스트리아에게는 매우 유리한 흐름이다. 오스트리아는 수비에서 공을 따낸 뒤 빠르게 좌우 전개를 시도하며 결정적인 침투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경기에서도 바움가르트너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뒷공간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스트리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니아.
포메이션은 4-1-4-4-1이며 우준이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아사니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돌파에 능하며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골문을 노리는 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K리그 광주FC 소속 선수로 전술 이해도와 볼 운반에서 매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조율하는 중심축이며 전체 전개 속도 조절에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 알바니아는 아사니를 중심으로 측면 돌파 후 중앙 침투, 그리고 가마차는 킥으로 득점을 노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세르비아 포메이션은 3-4-1-2이며 블라호비치는 제공권과 결정력 모두를 갖춘 전방 피니셔다. 루키치는 이선에서 전개와 패싱에 기여하지만 강한 압박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마르지치는 중거리 슈팅 능력은 있지만 수비 전환과 위치 선정에서 불안정한 구간이 존재한다. 세르비아는 300전술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라인 전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측면 수비 커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좌우 측면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해 반응 속도가 느려 아사니와 같은 유형의 선수에게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해왔다. 토킹 코멘트. 알바니아는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아사니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전술을 주력으로 운영 중이다. 아사니의 인프런트 킥은 세르비아의 수비 커버가 느린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다. 세르비아는 전방 공격력은 위협적이나 수비 라인의 커버 간격이 넓고 압박 저항력이 낮아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다. 알바니아는 홈 경기에서 압박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역습 속도에서도 향상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한쪽이 완전히 밀어붙이기보단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전략적 대결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바니아 승 추천.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촐리스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중심의 전개에 최적화된 자원이다. 시오피스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기여도는 높지만 전진 패스와 창의적 전개 능력은 제한적이며 이오아니디스는 이선 연계보다는 커버 중심의 플레이에 치중한다. 그리스는 공격 시 촐리스의 머리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세컨드볼 확보 이후 전개도 어렵게 이어진다. 플래너 외에는 공격 전환 옵션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이선과의 연계 또한 정형화된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슬로바키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수슬로프는 단독 전방 공격수로 배치되며 활동량은 풍부하나 마무리에서의 정교함은 떨어진다. 슈란츠는 측면에서의 볼 운반 능력은 있으나 수비 가담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하며 베로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돌파 패턴 외에는 공격의 창의성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베로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격이 단선적으로 전개되어 상대 수비에 읽히는 패턴이 자주 노출된다. 역습 시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한 전개를 반복하는 구조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고 플랜 B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그리스는 촐리스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 위주의 공격 루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선의 연계 움직임이 정형화되어 있어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슬로바키아는 베로의 개인기 돌파 외에는 마땅한 창의적 공격 루트가 없어 수슬로프에게 기회가 이어지더라도 수적 열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플랜 B 없이 반복되는 단일 공격 루트로 인해 상대 수비의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수월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점 위험이 크지 않은 제한적 공방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강추.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핀란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포후얀팔로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 고립이 잦은 편이다. 안트만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커버에 집중하나 전진 전개는 제한적이다. 펠톨라는 좌우 전환과 볼 배급에서는 안정감을 보이나 압박 하에서는 볼 처리가 다소 느리다. 전체적으로 중원 전개의 속도가 느리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 유지가 미흡하여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잦다. 특히 빠른 템포의 측면 침투를 허용할 경우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단점이 있다. 네덜란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클루이베르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피니셔다. 시몬스는 이선에서 빠른 템포로 전방 연결과 좌우 전개를 주도하며 기민한 패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데파이는 전형적인 메잘라 스타일의 침투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전개 후 다시 박스 안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전개 패턴은 핀란드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기에 매우 적합하며 실제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템포 조절, 공간 침투, 마무리 3박자가 안정적으로 맞아떨어지며 최근 흐름에서도 유기적인 전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토킹 코멘트. 네덜란드는 데파이를 중심으로 한 메잘라 형태의 대각선 침투가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 흐름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어려움을 겪는 핀란드에게 치명적인 구조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핀란드는 중원 전개 속도가 느린 반면 네덜란드는 전환 속도와 패싱 타이밍이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
결국 수비 간격 유지와 박스앞 커버 능력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는 네덜란드가 안정적으로 점유율과 찬스 생성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핀란드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촐리스는 빠른 압박 전환과 박스 안 마무리에 특화된 전환형 윙어다. 시오피스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 시 강한 압박과 커버 능력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오아니디스는 수비 라인 앞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책임진다.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의 전술 기조에 따라 전방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며, 특히 상대 진영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높은 강도로 볼을 압박한다. 볼 탈취 이후 곧바로 페널티 박스로의 짧은 침투와 속도 있는 전환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우크라이나. 포메이션은 4-3-3이며 수슬로프는 전방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연계가 끊기는 경향이 있다. 슈란츠는 측면 돌파 이후 전개는 좋지만 압박 회피 능력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베로는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조율 역할에 약하다. 전체적인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 간격이 넓은 편이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라인 간 유기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하프라인 아래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토킹 코멘트.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 체제 아래 전방 압박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으며, 이 압박은 단순한 수비 전환을 넘어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전술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볼 탈취 이후 곧바로 전방 침투가 시작되며, 촐리스와 시오피스가 짧은 간격에서 연계를 통해 박스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후방 빌드업이 불안정하고 강한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 루트가 부족하여 상대 실수 유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전술 응집력과 압박 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번 매치는 캐나다의 전술 구상이 경기 주도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캐나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전트는 제공권과 압박 전환 능력이 뛰어난 전방 자원이다. 풀리식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탈압박에 강점을 보이며, 아담스는 중원에서 전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낮추고 수비 블록 유지에 중심을 둔 운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 전개는 풀리식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으며, 이선 침투 빈도가 낮아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튀르키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일디즈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낚아채기에 능한 자원이다. 차라노글루는 중거리 슛과 볼 배급 모두에서 영향력이 크며, 귤러는 좁은 공간 탈압박과 연계가 뛰어난 젊은 윙어다. 튀르키예는 최근 어매치 흐름에서 후방 안정화에 집중하며 중앙에서의 패스 연결로 점유율 위주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제한적이며 상대 수비를 뒤흔드는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이 단조롭게 전개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미국은 최근 어매치에서 수비 라인을 낮추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풀리식의 단독 돌파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골 결정력 부족과 이선 침투 약점이 지속되고 있다. 튀르키예 역시 후방 빌드업과 점유율 중심의 운영은 안정적이나 공격 템포와 마무리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전방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한 흐름이 예상되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 포메이션은 4-3-2이며 히메네스는 페널티 박스 내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바스케스는 측면 침투와 크로스 완성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로모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커버 범위가 넓은 자원이다. 멕시코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좌우 측면 활용과 이선 연계 패턴을 자주 활용하며, 특히 전반적인 수비 라인 유지와 압박 간격 유지에서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전방 득점 루트가 고정돼 있고 공격 템포가 일정 수준 이상 가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르가스는 박스 안 침투 타이밍과 돌파 능력이 탁월한 윙어다. 자카리아는 공수 전환 구간에서 중거리 슈팅과 압박 탈피 모두에 강점을 보이며, 은도에는 투박하지만 1차 압박에서 헌신적이다. 스위스는 공격 시 이선 라인을 전진시키며 강한 프레싱을 시도하지만 공간이 협소해질 경우에는 템포를 낮추고 자카리아 중심으로 볼 점유율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빌드업 과정에서 창의적인 옵션이 적고 최전방 결정력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편이다. 토킹 코멘트. 멕시코는 4-3-2 포메이션을 통해 강한 중원 압박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루트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히메네스 외에는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마무리가 부족해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자카리아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하나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제한적이며, 템포 전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 부족과 루틴 반복으로 인해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크리스 우드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득점 감각은 다소 무뎌진 상태다. 메유 갈베트는 활동량이 많고 양측면 전개에 자주 관여하지만 날카로운 마무리 옵션은 아니다. 조셉 챔프니스는 전진성 있는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빌드업에 기여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뉴질랜드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간격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블록 수비를 우선시하는 팀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플래너 외에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코트디부아르. 포메이션은 4-4-1-1이며 크라소는 최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활동 반경이 넓은 움직임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캐시는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볼 배급과 수비 커버에 능하지만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은 다소 아쉽다. 아딩그라는 이선 침투 능력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종종 찬스를 만들지만 결정력에서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체적으로 수비에 초점을 맞춘 전술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 시에는 크라소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팀 전체적으로 공격 다양성이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뉴질랜드는 4-4-1을 기반으로 블록 수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격 템포가 느려 역습 전개도 제한적이다. 크리스 우드를 중심으로 한 단조로운 패턴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부족한 흐름이다. 코트디부아르 역시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팀으로 아딩그라의 속도 외에는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부재한 상태다.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순하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심각해 공방만 이어지는 무득점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